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1부하고 2부로 나눠 가지고 1부에서는 2023년도 확 바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실제 지금 개정이 확정된 내용을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세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있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요거는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정부 개정안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2부는 늘 했던 것처럼 증문즉답,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직접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증문즉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문즉답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되는 거는 모두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 증여세, 주택 임대와 관련된 내용도 올려주시면은 제가 증문즉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1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그리고 정부 개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파트 1입니다. 2023년 확 바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증여취득세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여로 이렇게 우리가 주택을 받았을 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2022년도까지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는 의미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 가격을 의미하겠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고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택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 증여로 내가 주택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이 시가 표준액을 갖고 3.5%나 12%를 적용했었죠. 근데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 표준액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시가 인정액을 갖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시가 인정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시가 표준액보다는 시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표준이 늘어서 세율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야 되는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증여 취득 시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증여로 취득했으면 무조건 시가 인정액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소액주택이거나 시가 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예전처럼 시가 표준액, 즉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입니다. 근데 이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시가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내가 이 주택을 증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4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면 3.5%, 즉 1,400만 원을 냈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12%, 즉 4,800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게 달라진다는 거죠? 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가, 즉 6억 원을 갖고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6억 원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는 2,100만 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7,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증여로 이렇게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동일하지만 그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 과세 표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은 3.5%, 중과세율은 12%라고 했는데 어떨 때 그러면 중과세율 12%를 적용받죠? 이제는 이제 알아야 될 때도 됐는데 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내가 증여로 받습니다. 그 증여 받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이때는 12%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중과세율을 커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어떤 거였죠? 증여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즉 3.5%의 기본세율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먼저 세율,
기본세율을 적용받는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해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은 일단 중과세율이죠. 이 중과세율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면은 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택을 무상으로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증여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데 그 주택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이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왜? 중과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을 갖고 이제 취득세율을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가 인정액은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 요거를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 시가 인정액의 범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있으면은 그거를 시가 인정액으로 보겠다. 근데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걸 준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이제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 즉 나하고 비슷한 부동산에 매매된 거래가액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시가 인정액의 범위는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이든지 이게 없다고 하면은 남의 부동산, 내 거하고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시가 인정액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과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내가 증여로 취득을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다 라고 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증여 계약서상의 날짜. 이게 이제 우리가 국세에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서는 우리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죠? 증여 등기 접수일이잖아요. 취득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라든지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에 있었을 때 이거를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해당 부동산, 즉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취득일,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요 기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하겠다. 남의 부동산, 즉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은 취득일,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앞에 6개월, 뒤에는 3개월이 아니고 이때는 취득세 신고일까지 매매 사례가액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은 취득세 신고일까지로 막아놨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취득세 신고를 이미 했습니다. 남의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준용해서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이미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취득세 신고한 거를 뒤엎어 본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좀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취득일, 증여 계약일로부터 앞에 6개월은 동일하지만 뒤에는 취득세 신고일로 마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의 평가 기간은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인지 아니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인지에 따라서 그 평가 기간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평가 기간이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확장되냐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그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거를 열 수 있습니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열 수가 있습니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열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확정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진 않겠죠. 서로 납세자하고 과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툼이 있을 때 그때만 좀 예외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시가 인정액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범위가 어느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인데, 얘네가 경합됐었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죠? 당연히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우선순위가 있겠죠. 남의 거는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없을 때 준용할 수 있는 거지,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 경매, 공매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인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이 네 개가 경합됐을 때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때는 동순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보는 둘 이상의 가액이 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즉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동일한 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경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적용하죠? 취득 1, 즉 증여 계약 1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전후 따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걸 적용합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취득 1, 증여 계약일이 2023년 4월 1일입니다. 이때 나는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시가 인정액을 어떤 걸로 산정을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라겠죠?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도 있네요.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과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경합됐다. 어떤 게 우선이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이 세 개가 경합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다겠죠? 취득 1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게 요 감정가액이겠네요. 감정가액은 취득 1로부터 41인데 매매가액은 9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가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제일 우선이다. 근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네 가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시가 인정액을 조절할 수 있는 가액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가액이겠죠. 왜? 이 감정가액은 내 의지에 따라서 감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매매가액이나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실제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돼야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가액은 내가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 감정가액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가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감정가액은 어떤 가액이어야 됩니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감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최소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 2곳의 감정가액을 평균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조건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 10억 이하, 즉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이하인 곳에는 한 곳의 감정가액만 받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그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이하인 곳은 한 곳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의뢰하면은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격 산정 기준일,
이날의 가액을 갖고 적용한다는 거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높은 가액을 이게 시가 인정액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정 받아올게요 라고 해서 뒤늦게 소급 감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액이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산정 기준일이 아까 적용 그 평가 기준 내에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평가 기준, 평가 기간,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앞 6개월, 뒤 3개월 그 안에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감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고,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이 미달하거나 아니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은 내가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인정액은 어쩔 수 없이 내 부동산과 비슷한 유사 부동산에 실제 거래된 가액, 즉 매매 사례가액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해당되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사례가액이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려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을 AND로 충족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동일한 단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여야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거 전용 면적이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동산과 다른 유사 부동산에 대한 주거 면적이 5% 이내여야 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5% 이내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를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요건에 맞는 그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걸 적용합니까? 우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이 충돌했었을 때는 뭐가 우선순위라겠죠? 증여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걸 적용한다겠잖아요. 근데 유사 부동산은 어떤 게 우선순위냐면, 유사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 신고 들어간 것들이.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거는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거나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내가 취득일,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선 우선순위는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한 거,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게 우선순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보고 볼까요? 볼게요. 공동주택 유사 매매 사례가액 판정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증여세 신고할 때 시가 인정액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증여계약일입니다. 아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어떻게 된다겠죠? 증여계약일로부터 앞 몇 개월 소급하죠? 6개월 소급. 증여계약일로부터 뒤는 어디까지 간다겠죠? 취득세 신고일. 왜?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취득세 신고일까지가 평가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취득세 신고일 이후에 매매 사례가액인 이 주황색 주택은 제외되겠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빨간 주택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노랑 주택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이때는 어떤 거죠? 제일 가까운 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유사 매매 가액, 사례 가액은 어떤 게 우선? 공시가격이 동일한 것. 그래서 빨간 주택이 매매 사례 가액, 즉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증여계약일로부터 전 6개월,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일, 빨간 주택, 노랑 주택, 주황색 주택, 다 뭐 평가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공시가격이 다 똑같아요. 이때는 어떤 게 그 우선순위가 적용되죠? 증여계약일, 즉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노란색 주택은 2개월 차이가 나고 주황색 주택은 1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 주황색 주택, 즉 7억 5천만 원이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가 인정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2023년도부터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은 고정됐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 그 과세 표준이 2022년도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했는데 2023년도부터 시가 인정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내 부동산,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든지 아니면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없었을 때 사용하는 내 부동산과 유사한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 즉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을 준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당연히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은 당연히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하고, 그리고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서로 경합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취득일,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걸 적용한다. 하지만 유사 부동산은 조금 틀리다겠죠. 유사 부동산은 일단 평가 기간이 증여일, 증여계약일로부터 앞에 6개월, 뒤에는 3개월이 아니고 증여세, 취득세 신고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물론 지방세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좀 확장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지 내에서 5% 전용 면적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 공동주택 가격 차이도 5%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취득일, 즉 증여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걸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한 거,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갭이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적용한다. 만약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취득일, 증여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를 적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득세 두 번째 이제 달라지는 거 한번 볼까요? 취득세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 시에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당한 행위를 계산한 것을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취득세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그동안 법인에 한해서 적용됐는데 2023년도부터 개인까지 이제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싸게 저가로 취득한 경우 2022년도까지는 실제 거래한 금액을 갖고 취득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시가를 적용해 가지고 취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제3자하고의 거래 관계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 관계인의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보통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부동산을 자녀한테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적용된다. 그래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은 부당행 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부당한 행위를 계산을 부인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녀한테 싸게 넘기려고 합니다. 시가가 10억 원인데 저가 양도 7억 5천을 주고 자녀한테 팝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야겠죠. 취득세를 2022년도까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실제 거래한 금액, 시가를 준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율이 적용됐죠. 근데 자녀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됐겠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실제 거래한, 취득한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7억 5천이면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게 2023년도부터는 개인 간에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한 금액 7억 5천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시가, 즉 10억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9억 원이 초과되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죠? 그렇죠. 3%가 적용되죠. 그러면은 2022년도까지는 1,500만 원을 냈으면 됐는데 2023년도에는 그 배 이상인 3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한테 저가 양도했었을 때 취득세 부담은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 남들하고 거래했을 때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만큼을 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확 바뀐 취득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이제 과세 표준이 주택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거 하고, 2023년도부터는 개인한테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돼서 실제 부모가 자녀한테 저가 양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실제 거래한, 그러니까 저가 양도한 금액을 갖고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가를 갖고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